저희 아이는 임신 7개월 차에 이제 선천성 심장 복합 기형이라는 좌심실 대동맥이 형성이 안 돼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거나 단계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체리야, 아이고 손 잡았어. 오늘 수술 힘들지만 우리 체리 잘 버틸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51세에 결혼했고요. 첫 아이를, 지우를 3년이죠. 3년 만에 얻게 됐으니까 이제 쉬운 54세 지우를 얻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웃음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야, 세상에 박동빈이 저런 웃음을 지어? 라고 할 정도면 제가 엄청나게 아이를 보면서 좋아했나 봐요, 표정이. 어쩜 이렇게 이뻐.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이가 중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난 몇 살이지?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딱 이제 둘이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와이프한테 지우 지난주에 할아버지랑 오셨다고. 아유. 저는 되게 자신 있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우리 지우한테 나중에 상처 주는 거 아닌가? 뭐 아빠는 왜 할아버지야?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걱정이 되긴 돼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오빠한테는 좀 충격이었는지 나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네가 만들어낸 얘기지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아는구나.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인다고? 아니 아무리 머리가 하얗다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 할아버지는 아니지 않냐? 자기가 이젠 느꼈겠죠. 진짜 상희 말대로 지우랑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멋있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신경 쓸 게 많겠구나,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숫자, 삶에 제가 생각하는 척도에 남아있는 숫자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감도 많이 좀 저하된 것 같고 그 불안이 좀 많이 좀 급습해 오는 것 같아요. 가장 좀 어떤 점들이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하시고 그러세요? 이제 제가 하는 직업은 연기자인데 연기자가 정해진 정년은 없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서야 될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드라마가 끝나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게 길어지면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이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을 때 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왔던 거고 근데 우리 지우가 왔을 때는 이게 뭐 보통 엄습해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상 씨는 그래도 좀 어리시니까 그런 걱정 없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도 늦게 딱 40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하고 43세에 아기를 낳은 건데 네. 그냥 지금 아이를 보면 그냥 아이의 미래? 이 아이랑 언제까지 내가 건강히 잘 얘가 원하는 거를 잘 맞춰주면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정말 화면에서 보시면 완전 이렇게 옆에서 날개 나올 것 같잖아요. 맞아요. 천사. 네.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너무 맞습니다. 예쁜 지우인데요. 네, 이 엄마 아빠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는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소중한 게 생기면 그렇죠.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소중한 게 없으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는데 소중한 게 생길수록 이 저 깊은 마음 안에 있는 불안들이 건드려지거든요. 왜냐하면 잃게 될까봐, 놓치게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뭐 이런 불안들이 생기는데요. 지금 생활하면서는 솔직히 그냥 아기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많아서 그거를 막
정말 진지하게 많이 생각은 못하지만 뭐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나 그럴 때 보면은 되게 심각하게 와닿을 때가 있긴 하죠. 지유야, 블루베리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불베리. 어려운 말도 잘하네. 불베리. 이게 멋지다. 블루베리 먹을 사람 손. 블루베리 먹을 사람 손. 근데 진짜 저게 뭐라고. 그죠? 귀여울까. 블루베리. 엄마는? 엄마, 감사합니다. 달콤해. 아, 네. 엄마 한 입만 먹고 줄게. 벌써 블루베리 다 먹고. 몇 시야? 나 얼른 먹고. 다 했어? 가자. 건너자. 건너자. 병원에 오셨네요. 지우가 눌러볼까? 재월? 잘 듣고 있네요. 지금 시점에 이제 서고 걷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잘 못 서려고 해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잘, 너 설 수 있어. 너 팔 뛰어봐. 뛸 수 있잖아. 이거를 좀 도와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 아이는 임신 7개월 차에 이제 선천성 심장 복합 기형이라는 그러니까 복합 기형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좌심 형석 부전 증후군이라고 이제 좌심실 대동맥이 형성이 안 돼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거나 단계적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을 하게 되는 병인데 저희는 이제 단계적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해서 지금 3회차 수술이 끝났고요. 체리야. 아이고, 손 잡았어. 오늘 수술 힘들지만 우리 체리 잘 버틸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우심실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젠 수술을 하면서 만들어줘야 되는 아기였다고 설명을 들었죠. 처음에 딱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우리 지유, 엄마가 엄청 많이 사랑해. 그렇게 결정을 난 이후부터는 그냥 정말 매일 더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엄마가 못 받아들이고 불행하고 감정이 힘들면 그건 다 안다.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진짜 그 이후로 오빠가 저한테 참 상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너무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잘 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벤트가 많은 이슈가 많은 병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제 머릿속에는 좀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네. 정말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기꺼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가 대신 아파주마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아직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 아이는 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그렇죠? 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엄마가 왜 그렇게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네. 요거 자심실 형성 부전 증후군. 네. 지금 요거 좀 설명을 좀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요. 좌심실이 잘 안 만들어진 거니까 왜 우리 심방, 심실은 늘 피를 받아서 크게 해서 온몸으로 펌프 같은 건데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래도 참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의 수술과 치료의 어떤 방법으로 예전에 비해서 훨씬 잘 또 뭐 예후가 훨씬 나아졌죠. 잘 지낼 거라고 또 기대도 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너무 원했어서 3번의 시험관을 했었어요. 근데 3차 때도 임신을 했었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오빠한테 하늘의 뜻에 맡기자. 너무 우리가 갖고 싶다고 억지로 해서 좀 많이 나도 힘든 것 같아 했는데 생긴 게 지우예요. 그런 거를 다 썼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빠 나이가 많구나. 엄마도 많네. 시험관도 했고 원했잖아요. 살립시다 그럼. 살릴게요. 와. 여기 선생님들 수술 잘하고요. 의학 좋아졌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냥 살립시다 살릴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좀 더 크게 힘을 너무 힘들고 슬픈데도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지우 수술 이후에 좀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달에 좀 영향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마음속에서 좀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노후도 수술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꼭 곤란이 와가지고 네. 뇌에 쇼크가 한 번 왔었어요. 네. 뭐 그 후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MRI 찍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그 쇼크가 있었을 때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지금 괜찮아 보여도 향후 몇 년을 좀 지속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뇌가 이제 맞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네네. 근데 다행히 지금은 옆에서 생활하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뭐 말하는 거, 뭐 쳐다보는 거, 표현하는 거 너무 괜찮아서 괜찮구나 하고서 안심하면서 좀 지내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젠 딱 아이가 엎드리고 좀 발버둥 치고 좀 근육을 키워야 되는 시기에 좀 누워 있었던 터라 네. 선생님이 갈 때마다 얘기하시죠. 당연한 거예요. 얘는 3개월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운동성 이게 좀 네네. 걱정이 되긴 해요. 네. 키나 몸무게는 다 또래하고 네, 비교해서 정상이에요. 괜찮습니까? 네, 너무 정상이에요. 네네. 지우는 손가락으로. 보시다시피 언어는 그냥 어려운 말도 해요. 블루베리기도 하고. 이름이 박지우야? 지우야, 웃어봐. 표정도 이런다? 그다음에 상황도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인지.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정서의 표현이 풍부하고 엄마나 아빠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죠. 즐거움이라든가 뭐 다양한 정서들이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잡고 있지 이렇게 손을 떼고 걷는 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체 발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근육 발달.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재활로 아이가 조금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일단 내다보고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지우 엄마는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의 행동, 애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아이의 감정 표현,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다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블루베리. 감사합니다. 달콤해. 그러니까 아이가 뭐 그러면 아이는 뭐 이렇게 반응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진짜 잘해.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수술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16개월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만 남았는데 3세 정도에 하니까 1년 반에서 이제 아이 체중과 얘가 움직이는 그 활동성에 따라서 잘 숨 쉬는 거나 움직이는 에너지나 이런 거를 심장이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좀 커서 몸무게도 좀 안정권에 들어가고 했을 때 수술을 해야 더 예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이 물론 이제 엄청나게 힘을 내고는 있지만 이제 얼마나 간간히 네, 걱정도 되고 그랬을까 하는 게 감히 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왜 상희 씨가 문장 완성 검사하신 거 제가 좀 추려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근데 뭐라고 쓰셨냐면 나이 많은 남편과 늦은 결혼 생활이라 일찍 혼자이지 않을까. 딸을 일찍 혼자 두진 않을까. 뭐 이런 거.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부정적인 결론을 두려워한다. 그다음에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딸 지우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렇게 하셨어요. 성격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좀 스스로 좀 피곤하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입원을 하고 예를 들어 3일 뒤에 퇴원을 해.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어디가 아프지? 저도 첫 아이니까 뭐 그런 거를 다 서치를 해서 경우의 수를 다 둔 다음에 이럴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살 수 있나요? 약국에서 살 수 있나요? 만약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여자 선생님이면은 선생님 지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먹이시고 싶으세요? 이래서 이 미리 처방을 받아서 그 유효기간을 좀 넉넉하게 받아두거나 뭐 그냥 그런 사소한 것까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렇죠. 뭐 나름 당연히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 있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네. 뒤따라오는 이제 불안,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네. 없죠. 지우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리미리 다 생각해서 이럴 때는 혹시 이러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미리 좀 여유 있게 처방도 받아놓고 뭐 네. 미리미리 굉장히 준비성이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를 미리 생각해보는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고 준비성이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또 같이 해결해 나가고 힘을 합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수술도 좀 남아있고 그러니까요.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분은 진짜 협동과 협조를 하고 힘을 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결혼의 부부 관계 어떤지는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구나. 고생하셨어요. 심각하신데요? 싸우셨나?
내가 아침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오늘 아니면 오늘 오늘? 아침에 병원 갈 때 기분이 안 좋았어? 병원 갈 때? 내가 뭐 또 실수하거나 뭐 그랬나? 왜? 그러네. 왜? 뭐지? 병원 갈 때 병원 시간이 늦은 거 아닌데 왜 한마디도 안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또 뭘 서둘렀나? 오빠 내 서두르는 거 싫어하니까 오빠가 보기에 내가 무슨 서두른 행동을 해서 오빠가 기분이 언짢은가? 아니 뭐 언짢은 뭐 없었어? 언짢은 건 아니야. 언짢은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언짢아 보이죠. 누가 너무 언짢아 보여. 답답하죠. 큰 차이도 아니고 정말 희한한 거야. 5분 10분을 조금만 빨리 준비하면 되는데 꼭 엄마 한 입만 먹고 줄게. 벌써 블루베리 다 먹고. 여기다 잘라주고 아까 블루베리도 반 잘라줬잖아. 나는 빨리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 들어봐. 자 9시에 출발하자고 그랬을 때 9시 5분 10분에 출발하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 8시 50분에 출발해야 돼. 그럼 9시에 출발하더라고. 아니 근데 되게 희한한 거야 그거는. 아니 근데 나는 지각을 안 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각을 하거나 하면은 괜찮은데 나는 서둘렀고 꼭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뭔가가 보이거나 챙겨야 될 게 있어서 그거를 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살면서 나도 뭐 일하면서 지각하거나 그런 적 없고 지우 병원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지각을 왜 안 해? 나 혼자 갔을 때 그러니까 아니 늦은 적 있지. 나 혼자 갔을 때 지각한 적 없어. 30분. 오빠랑 같이 갔을 때 한 번 있지. 딱 한 번. 30분 재활하러 가면서 1시간 반을 가면서 15분을 늦은 적도 있어 우리. 그러면 진짜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는 아니었잖아 그때. 꼭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가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를 미리 준비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서두르지 않 운전하면서 막 더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할게. 그래. 지우 얘기 안 하니까 싸우려고 했더니. 이 시간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그냥 네. 웬만하면 맞추자 해서 전날부터 짐을 싸고 막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애기 밥도 챙겨야 되고 왜냐면 그렇지. 3시간 이동이니까 네. 점심시간 중간에 걸리지 막 여보로 싸야 되니까 뭐 전날부터 챙기는데 진짜 이상하게 꼼꼼히 했는데도 마지막에 걸리는 게 있어. 마지막에 아차 이러고 들어가게 근데 선배님 되게 중요한 걸 분명히 저희 챙겨요. 맞아. 그 순간에 딱 지금 진짜 이상해요. 내가 왜 오늘도 이랬으면 다음에 그걸 챙기면 되는데 또 깜빡하고 뭐 나가는 길에 왜 이렇게 볼이 건조한 건 왜 보이는 건지 그러면 또 뛰어 올라가서 로션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고 막 아니 우리 살면서요 진짜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바뀌는 게 있거든요. 시간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개념, 정치색, 종교관 잘 안 바뀌어요. 시간 개념과 관련돼서는 안 물러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부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우리 동빈님이 딱 기준이 분명하구나. 이 기준을 원칙이라고도 보지만 바운더리라고도 보는 거거든요. 바운더리라는 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테두리. 요 테두리 안에서 나는 움직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나는 편안해. 이 테두리를 넘어가는 건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 난 좀 뭔가 불안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굉장히 고수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지켜나가시는 게 뭔가 조금 여기서 더 안정감을 가지시나? 요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가 봤어요.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네. 대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라고 저만의 정의를 자꾸 내려요.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왔을 때 주차 요즘에 많이 보지만 이제 주차 라인을 침범해서 두 칸을. 무상식한 주차 빌런들, 몇몇 주차 분들이 빌런들. 이렇게 두 칸을 쓴단 말이에요. 가운데다가 그 포스트잇에서 써놔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반성하세요. 차를 보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나한테 만약에 또 반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써놔요. 네. 혹시 자동차 기름 같은 거 우리 네. 흔히 말하는 만땅, 만탱크로 늘 채우고 다니세요? 저는 조금만 떨어지면 가서 넣으세요? 저는 왜요? 저는 만탱크 아, 네네. 아, 충전 전화기 충전도 항상 아, 꽉 채워서.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를 네, 갖고 보조 다니시고.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기. 충전기를. 오빠가 저를 좀 이해를 제일 못하는 부분인 게 여기서 성향이 굉장히 다른 게 저는 핸드폰이 꺼지면 하면 되지. 뭐 내 아기가 옆에 있으니까 오빠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급할 일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별로 이거를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냥 10%면 아직 10%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90%가 없잖아요. 10%가 남았잖아. 아니 90%가 없잖아. 10%의 행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빠는 10%인데 끼리끼리 까매지면은 이야 진짜 속 편하다 이러고선 자기가 꼽아주는데 기름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맞아. 타면 불이 들어오면 앞으로 99km를 더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네. 300km 탔잖아. 이제. 99kg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이 산미치고 이걸 또 밑에 가서 굳이 뭐 내일 내가 나가나 안 나가네 모레 나가니까 그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다 놓으면 이상하게 꼭 다음날 오빠가 제 차를 돼, 타게 맞아. 돼요. 그러면 갔다 오면 기가 막힌다. 넣어놓으면 냉고 만들어 놓고 넣어놓으면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는 그게 이제 안 되고 아, 불안한 네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시간. 시간에 쫓기는 거는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주차 이런 것도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나도 어떤 지킬 걸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람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서로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 집어넣는 걸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기는 거는 이런 사람이 다 있나가 아니라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하는 거지. 이건 지키는 거지. 이런 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으실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한 이제 기름 같은 거는 반 좀 넘게 남아있으면 보통은 뭐 이 정도 남아있네 하는데 우리 동빈 배우님은 채워야 돼. 왜냐하면 만에 하나 폭설이 내려. 그런 얘기 잘할 거야.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산인데. 산이지. 거기까지 그렇지. 주유소까지 길이 막혀. 그러면 당신이 이 통을 들고 가서 기름을 받아올 거야? 그러다 감기 걸리면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거야? 감기 걸리면 지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당신 애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꼭 채워놓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지.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몹시 싫은 거야. 막 불안해, 두려워.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1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만에 하나 당신이 무슨 폭우에 고립이 됐어.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야 돼. 아니면 갑자기 뭐 열이 나거나 어떻게 돼서 빨리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전화를 못해.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으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만큼은 적어도 안 일어나라는 걸 가지고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유지하시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불안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태우고 이제 카시트가 있는 차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많이 채우는 편이고 아내가 타는 차는 자주 비어 있어요. 그 탱크가. 그러면
임박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유소를 들려서 약속 시간에 거기 또 주유소를 들려서 그러면 이게 또 늦어진단 말이죠. 그 시간만큼. 이 차는 왜 계속 채워놓냐면 아이가 뒤에 혼자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좀 미리미리 모든 걸 해놓는 그렇죠. 게. 네. 그러니까 쓰나미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불안하지 않은데 네네. 그냥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와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와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 제가 이제 지금 이거를 계속 끝까지 그냥 평생 안고 갈까 그러다가 질문 누가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검사실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있고 싶은 일이 있다면이라고 했을 때 공란에 둘까 하다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추행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추행인지. 그러니까 문득 제 기억에 아마 교련복을 입었으니까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6살, 7살 때 거로 기억을 하고 성에 눈을 떴을 때 그게 추행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는 가끔 이제 머릿속에 그 역겨움과 약간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복수심만 좀 많았어요. 지금 살아있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 삶에 이런 힘든 부분에 뭔가가 있을 때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이게 50년도 넘은, 네, 50년 50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 5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일들 정말 너무 힘든 일이죠. 꺼내놓기가. 근데 그 마음속에 담아놨던 그 이야기를 일단 꺼내놓으신 용기에 저는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네. 중학교 네네. 중고쯤에서 네. 이제 그런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그냥 이뻐하는 줄만 알았어요. 이런 게. 네. 이거 어디 가서 그 시기만 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럴 제 정신도 아니었고
한편으로는 되게 창피하기도 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잘못한 게 왜 아니에도 나한테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저한테 모르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저 와이프도 지금 모르는 사실이에요. 부모님도 모르시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왜냐면 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가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나 어디에선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그 창고나 뭐 이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근데 그냥 그래서 좀 덜고 싶기도 했고요. 그냥 이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제가 생을 다 마감할 때까지도 그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마 잊혀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런 일은 잊혀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안에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해를 하는 거는 아주 중한 범죄로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시기에 우리 동빈 배우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신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상희 씨는 오늘 처음 들으셨어요? 네, 남편의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정말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지만 성장하면서 뭔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랬다면 저한테라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풀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오빠가 아까 그 인터뷰 내용에 복수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오빠가 뭔가에 이렇게 욱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결혼하고 저를 만나고 지우 만나고 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굳이 저렇게까지 세게 과하다. 나 그래서 약간 오빠를 원망한 적도 있거든요. 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 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살면서 저도 나름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려고 오빠가 뭐가 상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오늘 저 인터뷰 내용과 지금 오빠의 상처 얘기를 들어보니 반사적으로 사람이 나를 지키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이해가 되는 너무 이해가 되죠. 네. 저는 앞에 하신 말씀이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동빈 배우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많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면 세상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만 6살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나가겠어. 10살 내지 10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네.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했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서슴없이 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징글징글하다 막. 사람도 징글징글하지만 나도 굉장한 큰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남녀의 차이는 없지만 인간은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남자들은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뭔가 더 무능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힘을 좀 발휘해서 뭔가 내가 해결을 했어야 되는
됐는데 내가 굉장히 무능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뭔가 중고등학교 때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마음 찾아가서 요절을 내고 싶죠. 가서 따지고 싶은 거죠.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나의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통제력을 상대한테, 가해자한테 다 뺏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력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보통 어떠냐면 뭐 미국 같은 데는 그 강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운다고요.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요. 배심원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해요. 자기 당한 거를. 네가 나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나쁜 사람인가를 내가 내 입으로, 내 주도적으로 내가 얘기를 만천하에 해. 이걸 통해 내가 뺏겼던 통제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동빈 배우님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리고 그러지 말라고 편지라도 메모라도 써주고 이게 약간 뺏긴 통제를 찾아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에 의해서 뺏겼던 나의 존엄성과 생존을 유지하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통제력, 빼앗겼던 통제력을 되찾아오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스스로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래요. 내가 겪은 건 잘못된 거였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돼요. 나는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이 그때 가해자에 의해서 뺏겼던 생존에 필요한 나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통제력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 못 믿어. 그럼 이제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동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거고 네. 불의를 이겨나가고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 말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또 우리 문화에서 쉽지 않죠. 근데 너무 오늘 저는 굉장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용기라고 봅니다. 네, 아파하기 때문에 더 아빠라 더 용기를 내셨던 것 같아요. 검사지에 쓰면서 사실은 인터뷰도 했고 녹화 오기 전에 이제 피디님한테 그 부분을 거론 내지는 삭제해달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인터뷰 내용 보고 당황을 하긴 했지만 얘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요. 0.0001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냥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 네. 애기들 뭐 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네. 너무 잘못된.